자, 아이고, 아까 첫 강의 좀 잡소를 많았는데도 40분 만에 끝났길래 그냥 두 번째 강의 이어서 찍을게요. 집합을 했으면 끝은 봐야지. 그치? 뭐, 한 이것도 한 30분, 40분? 뒤에 문제 보니까 한 열 몇 개. 일단은 보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찍어볼게요. 한 40분 안에 끝내도록. 자, 두 번째 단어는 집합의 연산이고요. 뭐, 이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드모르간 뭐 이런 것들 나와요. 뭐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는 합집합과 합집합, 교집합.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거에 순열조합 파트를 넘어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요. 집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것들도 좀 있죠. 굳이 우리가 그걸 집합이라고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안 하고 풀어서 그렇지. 자, 합집합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통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간단한 것 같아. 원소 A가 1, 2고 원소 B가 2, 3, 4면은 합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죠. 있는 거 다 쓰면 되지. 1, 2, 3, 4. 교집합은 겹치는 것만 쓰면 되니까 2밖에 없네요. 그쵸? 근데 난 이것보다 좀 조건제시법적인 풀이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표현을. 합집합의 의미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거든. X가 A의 원소군 B의 원소라 그래서 여기 또는으로 연결됩니다. 교집합은 X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이다 해서 이 가운데가 AND로, 접속사 AND로 연결이 돼요. 이런 표현을 어려워만 하지 말고, 생각보다 좀 이거에 비해서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어렵지 않다. X라는 게 A의 원소이거나 아니면 B의 원소, 둘 중에 한 명의 원소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고, 이거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또는이라는 게 나오면은 우리가 합집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뭐이고, 이고라는 표현이 뭐뭐이고 라고 한다면은 뭐 교집합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쓰냐면은 뭐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센다거나 그럴 때 주로 써요. 뭐 종종 나오게 되면 표현이 기억나면 알려줄게. 이게 그 교집합 표현이야 라고. 그리고 첫 강의 찍을 때는 내가 또 좀 긴장을 했나봐. 선생님이 전자담배로 바꿨거든? 전자담배로 바꿔서 이게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실내 흡연을 합니다. 내 방이니까 냄새도 안 나고 뭐, 그래서 내 방에서 실내 흡연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 전자담배 피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목소리 작아지는 것 봐. 지도 자랑이 아니라는 건 아는 거지. 근데 냄새가 안 나서 신기하더라. 너희들 보고 펴보라는 건 아닌데 안 필수록 좋아요. 근데 되게 좋네요. 나 옛날부터 전자담배 그냥 이유 없이 무시했는데 반성합니다. 자, 뭐 이렇게 집합,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이고 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여집합과 차집합,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전체 집합은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는 걸 전체 집합이라 그러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U라고 많이 표현하죠. 또 예를 들어서 합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아무렇게나 뇌피셜로 그냥 세어볼게요. 1, 2, 3, 4. 진짜 간단하지. 많이 쓸수록 나만 손해잖아. 그치? 자, 전체 집합은 뭐 다 쓰시면 돼요. 1, 2, 3, 4. 집합 A는 뭐 1, 2. A는 1, 2죠. 선생님 이런 거 너무 간단해요 하고 넘기지마. 알았지? 나도 간단한 거 나한테 쓰는 거야. 이것저것 한번 찾아볼게요. 위에서 배운 합집합 먼저 찾아볼까? A, B의 합집합은 있는 모든 걸 다 쓰면 되죠. 1, 2, 3밖에 없잖아. 그치? A, B의 교집합은 2밖에 없는 거죠. 알아요? 간단한 거. 간단한데 하는 거예요. 자, 여집합을 먼저 보자. 여집합. 여집합은 표현의, 조건제시법 표현에 의하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하나 A의 원소는 아닌 것을 골라줘야 돼요. 지금 내 말을 잘 들어봐. 전체 집합의 원소이지만, 원소이고 A의 원소는 아니다.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A의 원소는 아니다. 또 뭐야? 이고를 썼잖아. 이 사이에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얘 거이면서 얘 건 아닌 거.
그게 A 여집합이죠. 그래서 쓰자면은 A가 갖고 있는 1을 2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써주면 되겠죠. A 빼기 B 이거를 차집합이라 그래요. 집합에서 뺄 때는 안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겹치는 걸 빼주는 거야. A 거 중에 B 게 아닌 거. 너희들이 아니야, 이상한 예는 들지 않을게요. 그냥 A 거 중에 B 게 아닌 거라고 하자면 A 건 1인데 2는 B 거이기도 해. 공용 물품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면은 1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드모르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집합을 연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건데, A 빼기 B는 A 교 B 여로 바꿀 수 있다. 요거 하나는 무조건 기억해 둡시다. 알았죠? 다른 건 다 그냥 이해하는 대로 의식 흐름대로 가셔도 돼요. 그냥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이고 나머지는 다 의식의 흐름대로, 그다가 A 빼기 B만 A 교 B여로 바꿀 수 있다. 요 정도만 지금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뭐 여집합의 성질인데 A가 아닌 거야, 그치? 이렇게 읽자고.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 근데 여기 여집합이 하나 더 붙어. A가 아닌 거가 아닌 거. 그럼 A인 거죠, 그치?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요즘도 그런 거 배우죠, 학교 다닐 때. 넘어갑시다. 자, 집합이 연산 성질인데 뭐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A 합 A, A랑 합집합은 A죠. 합칠 게 없잖아. A랑 교집합도 A지. 더 겹치는 게 없잖아. 뭐 덜 겹치는 것도 없고, 그치? A랑 공집합의 합집합도 A고, 하지만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겹치는 건데 공집합 자체가 원소가 없잖아. 원소가 없는 애랑 겹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보는 또 다른 뭐 너네 둘을 제외한 다른 시청자라거나 난 간절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구독자가 1000명은 넘어서 광고라도 좀 달아서 딸다리 발음 이상했네. 다달이 뭐 치킨값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냐, 그치? 선생님이 비록 요즘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너희들이 너네들의 20대를 맞이하면서 살아온 동안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래서 요즘 치킨 시키면 3덩어리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 술은 잘 들어가는데 치킨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 아무튼 치킨값이라도 불면 좋잖아, 기양 찍는 거. 아무튼 돈 욕심 내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런 내피셜대로 가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완성도를 위해서 그냥 쓰자. 한번 해봅시다. 3번 A랑 이럴 거면 그냥 하지 그랬어. 왜 떠들어, 그치?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큰 놈 거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놈 거 가져간다고 보면 되겠죠. 4번 A랑 A가 아닌 거의 합집합은 전체 다 하지. A랑 A가 아닌 거니까, 그치? 근데 A랑 A가 아닌 것끼리 겹치는 걸 물어. 그럼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뭐야? 전체 집합이 아닌 거, 전체가 아닌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건 전체가 되겠죠, 그치? 뭐 그렇고요. 이거의 관점에서 우리 6번이 나오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치? U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인데 여기에 여집합을 걸겠대. 여집합 걸리는 거잖아. 그게 U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여집합 2개면 원래대로 간다. 당연한 얘기죠. A 빼기 B가 A 교 B 여로 간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은 연산 법칙 뭐냐? 교환, 결합, 분배.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선생님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 집합을 연산으로 푸는 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그거는 내 뇌를 자극할 수가 없어. 본인들의 뇌를 자극하려면 그냥 좀 어려운 풀이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렵지만 기본이잖아, 이게. 너희들한테 어려운 거지 기본이란 말이야. 자, 교환 법칙이란 하나의 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우에 쓰는 거를 바꿔도 된다, 이거야. 합집합끼리 상관없죠. 어차피 A, B 합친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A교 B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B교 A로 쓰든 A교 B로 쓰든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게 교환 법칙이야. 자리를 교환한다는 얘기고요. 결합 법칙은 똑같은 연산을 기준으로 좀 연산이 길 때 누구를 먼저 괄호로 결합해서 계산을 하는가, 계산의 순서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순서를 어떤 순서로 하든지 누구를 먼저 계산하든지 다 합집합 4번
발음 진짜 힘들다. 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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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집합. 뭐 이렇게 뭐 네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어떤 순서로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도 B야. C죠. 연산 법칙이 연산이 똑같은 연산을 계속 시킬 때는 계산 순서를 마음대로 해라 이거고, 분배 법칙은 연산의 연산이 다른 게 들어가 있을 때, 다른 연산이 섞여 있고 교집합이 괄호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A 합 B 교 C인데 B 교 C를 먼저 계산하래.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분배하면은 B한테 교집합 하나, C한테 교집합 하나 해서 A 합 B랑 A 합 C를 교집합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 A 교 B 합 C라고 했다면 A 교 B와 A 교 C의 합집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정도 알아둡시다. 보통 수학 공식이 학창시절에 느꼈는데 요걸 이렇게 쓰는 일은 별로 없고 얘를 이렇게 쓰는 일은 좀 있더라. 공식을 거꾸로 쓸 수 있게 하면은 생각보다 이 센 수학에 있는 문제들 중에 공식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건 약간 내 뇌피셜이긴 해. 센 수학을 풀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 드모르간 다 거꾸로 한다 그랬지? A교 B여. 전체 이런 어떤 연산 밖에 여집합 기호가 있으면 다 뒤집는 거야. A가 아닌 거.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뒤집고 B는 B가 아닌 거. 그쵸? 뭐 더 써봐야 말해 뭐해. 이 정도면 돼요. 뭐 이런 것도 하면 돼요. A 빼기 B의 여집합. 자, 이거를 A 더 빼기를 뒤집어서 더하기로 B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요 내용 쭉 와보면 알겠지만 차집합이라는 빼기 표현은 있어도 더하기 표현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아까 A 빼기 B 뭘로 바꾸라 그랬어? A교 B여로 바꾸라 그랬지? 이거의 여집합이 돼서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드모르간을 내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만들어낸 거죠. A가 B에 포함될 때 이거의 드모르간을 써도 적용이 된다더라. 원래 공식상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연산이 아니잖아, 그치?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 정도 적용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과정 하고 문제풀이 하고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도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해야겠지.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2 박스 2-5 박스는 그냥 공식을 외우면 돼요.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 왜냐면 합집합이라는 게 여기 있는 원소를 다 세겠다는 건데 여기 있는 원소 전부랑 여기 있는 원소 전부의 개수를 더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원소가 둘이 겹치는 건데 두 번 더한 거니까 하나 빼주는 거지. 그치? 같은 원리로 3개일 때도 똑같아요. 공식만 알면 푸는 거야. 요거는 이따 이 공식만 알면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드릴게요. 2개씩 겹치는 거 빼주고, 아이고, 어차피 책에 다 나와있는 내용 쓰는 거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지. 내가 오타를 좀 내도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요것도 똑같아요. A, B, C 한번 해봐. A, B, C, D, E, F, G라고 했을 때 N, A는 각각의 칸에 있는 개수라고 해봅시다. A, B, C, D의 합이고 N, B는 B, C, E, F의 합이고 N, C는 가끔 이 방법을 이용해서도 문제가 풀립니다. C, D, F, G. 아마 센수학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좀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씁시다. A교 B는 B 더하기 C, 그치? B교 C는 C 더하기 F, C교 A는 C 더하기 D, 그치? 세 개 다 교집합은 뭐야? C 하나죠. 이걸 다 더하면은 B가 2개, C가 3개, E 하나, D가 2개, F 2개 이러고잖아, 그치? B 더하기 C 빼주면은 B 하나 지워져요, 그치? C도 하나 지웁니다. C 더하기 F 빼주면은 C 하나 지워지고 F 하나 지워져요. C 더하기 D 지우면은 C 하나 지워지고 D 하나 지워져. 남은 것들을 체크해볼까?
A, B, D, A, B, D, E, F, G가 남아. E, F, G, 그치? 누가 없어. C가 없잖아. 그래서 얘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집합에서 서로 하는 게 수학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서로수는 첫 번째, 숫자 개념에서 서로수가 있고, 집합 개념에서 서로수가 있어요. 이거 뭐 중에서 빨간색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펜을 좀 쓰고 싶어서. 숫자에서 서로수는, 분수로 나타냈을 때 기하 분수가 되는 거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죠. 최대 공약수를 1이라고 보는 겁니다. 둘을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약수가 1이 되고 2와 5 같은 거, 이런 걸 서로서라 그러고, 숫자에서는, 집합에서는 둘의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을 서로소라 그래. 그럼 서로소인 두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교집합의 원소가 없기 때문에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서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문제풀이로 갑시다. 아까보다 좀 더 깔끔하게 빠르게 찍고 있죠. 아까 실컷 떠들어서 그래. 내가 매 촬영 때 처음 촬영을 하는 순간에는 이것저것 떠들다가 풀 것 같아요 또. 자, 149번. 아침부터 이러한 느낌이라 굉장히 피곤하게 하루를 보낼 것 같네. 원소를 한번 나열법으로 써볼게요. 본인들도 한번 써보세요. 연기가 보이네. 실은 담배가 집에 있을 때 그냥 물고 살거든. 물고 살. 그러네 좀. 뭐 그래, 뭐 죄 짓는 건 아니잖아. 그치? 죄 짓는 건 아닌데 좀 그러네. 수업하는 영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니. 괜찮아요. 냄새 너희들한테 안 가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래요. 그냥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그냥 복습만 한번 해볼까? 연산이 서로 다르죠. 이 경우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 A, 교, C와 B, 교, C의 괄호 각각 쳐주고 전체의 합집합이다 라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식을 내가 이렇게 알려줬어. 분배 법칙이라고. 보통 거꾸로 푼다 그랬지. 더 복잡하지 않아? 귀찮고. A, B 합집합은 요거 전체겠죠? 겹치는 거 무시하고 거기서 C랑 겹치는 거 1 겹치죠? 2도 겹치죠? 4도 겹치죠? 그냥 C네 C. 집합 C. 그쵸? 미안해요. B를 틀렸네. 내가 이렇게 개소리하면 그냥 몇 분 넘기라 그랬지. 이번 강의엔 넘겼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너네가 이걸 듣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 틀렸는데 이러고 있다. 그럼 너네 진짜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벌써 시작부터, 지금 두 번째 강의인데 시작부터 내 말 안 듣고 내가 문제랑 다르게 쓰고 있는데 넘기고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각자 서로가 책을 보면서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시작될 때는 문제를 한번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재생을 하세요. 그런 게 좋잖아. 그렇지? 뭔 문제인데 이렇게 푸는 거야? 듣다가 보면 그런 느낌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이해하시고 먼저 풀지 말고, 대부분은 풀 수 있을 거야. 너희들 다 해봤으니까. 근데 풀지 말고 문제 한번 이해해 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풀려나 하고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야. 똑같이 영상을 봐도 어떤 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을 다 보고 수업을 왔을 때 너희들의 어떤 숙제의 어떤 성취도나 이런 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자, 1 둘 다 있죠. 그리고 2는 둘 다 있는 건 아니니까 합집합이니까 2도 되네. 4는 둘 중에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래서 1과 2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답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아침부터 떠드니까 배고프다. 야, 선생님 요즘 자기 전에 한 끼 먹거든. 1일 1식. 학교도 갔다 늦게 오고, 밤늦게 뭐 실습을 하든 도서관을 가든 밤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한 끼 먹고 자는 게 다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배고프면 하루가 힘든데 어쩔 수 없죠. 자, 여기 서로소인 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아까 언급하고 갔죠.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다.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 2, 4, 6과 서로소인 걸 골라달래. 그러면 2, 4, 6이 2나 4나 6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골라주면 돼요. 기억, 짝수래. 원소가 짝수면 다 겹치잖아. 안 되죠. 니은, 홀수래. 홀수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네요. 디귿, 3의 배수 중인 6이 겹치죠. 리을,
x제곱 더하기 2x가 0이래. 이거 리을의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0과 마이너스 2예요. 겹치는 게 없죠. 미음 12의 약수 중에 2랑 4, 6 다 들어가지. 비읍 15의 약수 1, 3, 5, 15 없죠. 겹치는 게. 나라봐. 나라바네. 나라봐. 넘어갑시다. 자 155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는 6의 양의 약수래요. 1, 2, 3, 6 B는 2의 배수 2, 4, 6 이렇게 했는데 A 빼기 B 열에 이거 백 차집합이 보이면 빼기로 풀지 말고 그냥 바꿔. A 교 B 연대 이제 뒤에 있는 거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는 거지. 그치? 둘이 겹치는 거 2랑 6이죠. 그치? 그리고 또 고민돼서 한 얘기인데 아까도 방금 문제에서도 이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멈추고 문제 읽으라 그랬지.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조금 문제 하나 딱 띄워놓고 10초 정도 멍 때릴게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문제부터 봐봐. 자 158번 시작할게 하고 10초 동안 멍 때릴 거야. 그러면서 담배 한 대 피겠죠? 물을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그러면은 그 10초 동안 너희들은 문제를 읽고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읽은 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옆으로 탁탁 해서 10초 감기 있잖아. 정확하게 10초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 넘겨서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163번 때부터는 그거를 적용해서 푸세요. 내가 너무 늦게 알려줬다. 자 U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래. 1부터 9까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A 빼기 B는 157이고 A 교 B는 39다. 자 A 합 B의 여집합은 2사래요. 물론 선생님이 옆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좋아하지만 수학은 쉽게 갈 수 있는 건 쉽게 가는 것도 좋아요. 머릿속에 그런 걸 박아두라고. 이건 그냥 이걸로 풉시다. 이게 훨씬 쉽고 훨씬 간단해요.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A 거 중에 B 게 아닌 거 157. 여기 157이 있대. 둘이 겹치는 건 3이랑 9가 있대. 이미 많이 썼죠. 1, 2, 3, 4, 5, 6, 7, 8, 9인데 9, 3, 1, 5, 7 썼어. 2, 4, 6, 8만 남았네. A, B 합집합이 아닌 거잖아. 이 바깥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 눈사람 바깥에 2, 4가 있대. 그럼 남은 6, 8은 어디 있단 얘기야? 여기 있단 얘기겠죠. 이걸로 풀면은 집합 B의 원수는 3, 6, 8, 9가 되겠죠. 3, 6, 8, 9 답은 5번. 자 163번 갑시다. 163번 같은 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이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1, 2, 3, 4, 5를 다 색칠해 가면서 푸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시험 때 정 생각이 안 나거나 시간이 안 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멘탈은 나갔고 문제는 풀어야겠고 그러면은 시험 때는 하나하나 다 색칠해 가면서 푸셔도 돼요. 제정신이 아니고 좀 급하고 느낀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들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사고를 10초 쉴게요. 일단 모니터 앞에다 붙여놔야겠어. 문제 번호 말하고 10초 쉬는 거. 자, 10초 됐죠? 그래요. 술 담배 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니 해도 상관없어.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꾸 덤벙대는 거예요. 자 보자. 요 색칠된 부분들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나서 그 식을 찾아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빨리 풀고 늦게 풀고의 차이가 아니라 선생님 방법이 빨리 푸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찍어서 하나 그랬는데 그게 답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치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좋아.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x의 원소 중에 여기가 제외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그림을 보면 선생님은 보고 있냐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의 합집합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다 지금 저거 첫 번째 말한 요 반달 모양은 x에서 y를 뺀 겁니다. 그치? x에서 y랑 겹치는 거 뺀 거잖아. 그치? 요 두 번째 부분은 x랑 z의 교집합이야. 그렇죠?
이 둘을 전체 합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x 빼기 y는 x교 y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수학 문제에서 나온 공식은 보통 거꾸로 적용시킨다고. 둘 다 x 교집합이 겹치는 거 보이죠? 이걸로 묶는 거야. 그러면 y역 합 z. 그리고 답을 봤을 때 없죠, 답이. 그러면은 요거 한번 드모르간으로 뽑아보자. 밖에다 여집합을 하나 뽑아버리면 y여가 y로 바뀌고 교집합 z여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맞죠? 잘 봐봐. y교 z여, y 빼기 z입니다. 근데 x교 땡여, 그럼 x랑 얘를 뺀 거야. x 빼기 y 빼기 안 보이네 z.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결국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을 한 방에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풀어도 좋으니까. 알았지?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165번 하고 10초 쉬죠. 또 까먹을 뻔했어. 10초 쉬는 동안 문제 안 쓰지 뭐. 쉬고 와 이 새끼야. 알았지? 진짜 현타 온다. 현타. 아침부터 이게 뭐야. 동생 있을 땐 민망해서 찍지도 못하겠어. 10초가 넘었죠. 알아서 보고 쉬다가 문제를 다 파악하고 오셨다고 믿을게요. 간단하죠. A, B 교집합이 마이너스 1이랑 2래. 둘 다 마이너스 1과 2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은 보이는데 2가 없죠. 그게 얘기겠죠. A제곱 더하기 A 빼기 4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2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B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야 되는데 초점이 잘 맞나 이거? 걱정되네. 아까 잘 맞았던 것 같아. 뭐 1080p로 찍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잘 맞겠죠. 둘 중에 뭘 넣었을 때 얘한테는 지금 2는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놈을 골라야 되겠지. 나 2 넣어볼래. 2 넣으면 여기서 딱 마이너스 안 나오네. 1 나오네. 4 빼기 5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네. A는 2가 되겠죠. 이럴 때 또 잘 찍는 것도 센스지. 센스. 넘어갑시다. 170 왜 이거 잡아? 171번 아니구나. 168번이네 자,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은 뭐야? 1번 좀 어이가 없죠?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걸 빼면 A가 나와야지. 그치? 틀렸고요. A가 아닌 것과 A랑 겹치는 거를 따져. 그럼 겹치는 게 없으니까 2번이 답이네요. 3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 A, B 합집합에 포함된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둘이 같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A, B가 더 작게 그려지는 그림이란 말이야. 같을 수도 있지만 이 바깥 부분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면 A 합 B는 둘이 같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수학에서 아닐 수도 있을 경우는 무조건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4번 A는 전체 집합이 아닌 것들에 포함된다. 전체 집합이 아닌 거는 공집합이고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A를 포함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5번 A가 B에 포함된다면 혹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교 B연은 A라는데 이거 차집합이랬지? A에서 B 뺀다고 A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걸 빼는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요거란 말이야. 겹치는 게 다 겹치잖아. 빼면 남는 게 없어야죠. 그치?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넘어가서 171번. 점점 귀찮아지고 있어.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갑시다.
A 교비가 A래요. 이런 건 그림으로 보시는 게 편해.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을 땐 이렇게 그래. 나중엔 한 번에 찾아요, 둘의 포함 관계를. 근데 교집합은 요건데 이게 A래. 그럼 여기에 A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즉 그림이 이게 A니까 B 안에 A 있다라고 그려지게 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탕으로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둘이 합집합은 B죠. 맞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 드모르간을 여기다 적용시킬 수 있다고. 여기다 드모르간 적용하면은 딱 이거 나오죠. 그치? 이 포함 관계가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이래. 이거 드모르간으로 묶으면 돼. C가 좀 많다 싶을 때는 드모르간으로 묶어요. A, B 합집합에 여집합을 고르는 거예요. 그거는 A, B 합집합이 뭐야? A, B 합집합은 B잖아. B의 여집합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3번도 맞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 4번 A에서 B를 빼면 남는 게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B가 더 크니까. B 교 A 여는 B 빼기 A입니다. 그림으로 볼 땐 B 빼기 A가 더 눈에 잘 들어와. B에서 A를 빼면 도너츠 모양이 남죠? 공집합이 아니에요. 답이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75번. 너희들은 10초 쉬라 그랬는데 난 쉴 틈이 없다. 야, 문제 쓰면 10초가 넘어가겠다. 이럴 때 잔소리라도 좀 섞어 써야 되는데 잔소리 많이 하면 뭐하냐, 그치? 재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고3 때 정하지 못하여서 혹은 고3 때 이루지 못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굳이 집중할게. 죄송합니다. 자, 이런 말 하면 우습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런 멘트가 항상 나오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너희들은 이미 구독하지 않았냐? 이미 구독했을걸? 내가 수업시간에 유튜브로 몇 번 보고 오라고 수업했던 것들이 있어서. 안 했어봐. 안 했어봐. 나중에 구독 알람 뜨는 거 들어봐. 죽어. 아무튼 갑시다. 이거 잘 해석하면 돼요. 10초는 이미 지난 것 같고, B 빼기 A는 B에서 A 빼는 건데 마이너스 2 겹치고 0 겹치니까 원소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이거랑 X랑 합집합은 X래. 그 말은 X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랑 X랑 합집합은 합집합이야? 교집합 아니야? 그것도 X래. 왜 준 거지? 둘 다 합집합이면 왜 준 걸까요? 의미가 없지 않나? A보다 더 크다 이거잖아. A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다. 마이너스 2, 0. 아, 안 겹치는구나. 나 A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네. 이거랑 X랑 합집합도 X면은 요것들도 X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1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X라는 건 결국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렇지? 세 부분집합 A, B, X에 대하여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X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원소가 6개니까 2의 6승 64개인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 거였지. 그 조건들은 뭐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을 이 4개의 원소는 무조건 갖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4개의 원소가 다 이미 X가 갖고 있어. 그러면은 전체 6개에서 갖고 있는 정해진 4개를 빼준 2의 제곱 4가 단 4개만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갑시다. 아, 귀찮아. 다음 단은 명제잖아. 명제 쓸 게 더 많거든. 너무 귀찮네요. 그리고 좀 피곤해. 아침부터 일한다 생각하니까. 자, 180번. 문제 읽고 와. 내가 좋아하는 거네. 집합에서 그나마 난 여기 요런 게 좋아요. 그냥 벤 다이그램 그래서 슬슬 풀거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야. 쉬운 건 쉽게 하는 게 좋지. 근데 뭐랄까, 선생님은 중학생 때도 집합을 배웠던 세대예요. 중학생 때 드모르간을 배웠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 배웠을 것 같긴 해. 언젠가 중학생을 가르쳐 봤었을 때 중학생 때 드모르간이 나와가지고 나 되게 놀랐었어. 야, 너는 이것도 했니?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 안 배웠을 수도 있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 난 고1 1학기 때 집합을 배운 세대인데, 중학교 때 했던 것들 중에서 몇 개의 단원만 가지고 그대로 또 단원을 새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었어, 나한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은. 집합은 왜 또 배우지? 이 느낌이었고. 근데 그래서 약간 벤 다이어그램 갖다 그리는 거를 쉽게 푸는 걸 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수업을 점점 하면서 수업의 경력이 한 5년 차쯤, 3년 차쯤 쌓였을 때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너무 벤 다이어그램 말고 식으로 푸는 걸 강요하지 말자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할 거면 식으로 푸는 것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요 복잡한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서 풀려 그러면은 되게 머리 아파요. 그려본 분들은 알고, 너네들도 기억이 나겠지만, 그려봐. 그럼 그림 하나로 잘 안 끝나요. 빗그림 몇 개씩 그려줘야 돼.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합시다.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을 한번 풀게요. A 합 B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거 A 교 B 이렇게 되네. 그치?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집합이래. 그럼 여기서는 좀 애매하면 그림 한번 그려봐.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집합이면 전체죠. A 합 B죠. 그래,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드모르간 씁니다. 아니, 벤 다이어그램 써봐도 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벤 다이어그램 써봐도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에만 너무 의존해서 풀지만 말자 이거야. 알았죠? 184번 갑시다. 이런 것도 또 재밌는 문제지. X, Q, Y, Y. 자, 잠깐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랑 똑같은 집합을 고르래. 왜 똑같을 거면 이런 걸 왜 내? 그치? 아무튼 뭔가 변화는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살포시 한번 이거 분배 법칙으로 변화를 줘봅시다. X 합 Y 교집합 Y 합 Y. 그러면은 Y랑 Y 합집하면 Y잖아. 이거밖에 없는데 답이 없네. 그쵸? 이렇게 간단하진 않았겠지. 그치? 미안해요. 오랜만에 푸니까 조금 설명을 한번 돌아가지 않고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선 지금 내가 지금 보기를 안 보고 봤어. 다 안 보고. 보기에 보니까 빼기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 빼기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귀찮단 말이야. 얘가 식으로 풀면 얘야. 다를 게 없어. 근데 여기서 빼기를 만들려니까 여집합이 보이지도 않아. 그치?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이럴 땐 그림 한번 그려서 색칠을 해주고 들어가는 거를, 아닌데? 그럼 색칠로 풀자. 이게 그냥 Y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 미안해요. 집합을 선생님이 이제 고1을 안 가르친 지 꽤 됐단 말이야. 고1 집합을 꽤 되진 않았네. 올해는 고1을 안 맡았었으니까 진짜 오랜만이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림으로 푸는 게 쉬운데 식으로 풀려고 자꾸 하고 있던 것 같아. 얘는 그림으로 푸는 게 쉽긴 한데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으로. 그냥 얘는 보기를 다 그려봐서 푸는 게 좀 빨라요. 어차피 Y집합 자체를 나타내는 걸 고르면 되니까. 근데 그냥 여기서 억지로 빼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X 빼기는 여집합 A 빼기 B가 A 교 B 여잖아. 여집합이 기호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집합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식에서 여기를 Y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굳이. 오케이? 그러면은 X에서 Y 여집합 빼는 거야. 일단 여기 있나 보자. 보고 왔니? 없어. 귀찮아 죽겠네.
아까 말했잖아, 이건 그림으로 푸는 게 편한 문제라고. 아, 현타 오네요. 이렇게 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피곤하네. 되게 현타 온다. 그냥 쓱 보고, 그냥 보기 한번 쓱 보면은 5번이죠, 5번. 글쎄, 식으로 저기까지 유도하기가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막 섞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식으로 풀지 맙시다. 얘 그냥 그림 그려 풀어. 5번 보면은 y 마이너스 x 빼기 y래. y에서 x 중에 y가 아닌 걸 빼라는 거야. 미안해요. 여기 유형 11번은 그냥 그림으로 풀어요. 알았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내가 수업을 할 때 제일 신경 써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수학 문제는 유형별로, 특히 센서 같은 경우 유형화 학습을 위해서 유형을 다 세세하게 분류를 해놓고, 유형 문제집 중에는 단연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형 분류를 디테일하게 잘 해놨어. 근데 예를 들면 이 수학2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맨 겉면에 233개 유형 1497문제로 끝낸대. 물론 A 단계를 다 뺄 거고 C 단계는 풀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1497개 다 풀진 않겠죠. 근데 유형 233개는 우리가 다 접해볼 거란 말이야. 근데 유형이 233개라고 풀이를 233개를 푼다면, 그래서 그 유형을 너네가 외우려고 한다면 이런 거 3권을 해야 되는데 700개의 유형을 외울 수 있겠어요? 대략 한 700개 나오는 이 유형을 외우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겠냐? 아닌 거죠. 수학 문제는 되게 일관된 풀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림 갖다 풀지 말고 식으로 먼저 푸는 연습을 해라 이건데 있어 이런 식이. 내가 이런 돌고 도는 식이 있어요. 뭐 얘는 지금 정리가 됐잖아. 한번 식을 써봐. 식을 썼을 때 정리되네, 정리돼, 간단해, 이런 건 식으로 풀어. 근데 한 번 식을 썼는데 뭐야 아까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그림 그려 푸세요. 알았죠? 이런 판단만 머릿속에 내리고 있으라고. 얘는 그림 그리는 게 편해. 얘는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간단히 하기 유형이니까 벤다의 그림 갖다 풀려야 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식을 일단 무조건 처음에 식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식이 앞에 있는 식보다 간단해진다면은 식으로 푸시고, 아니면은 그림 갖다 푸세요. y는 여기죠. x 빼기 y는 여기입니다. 둘이 겹치는 게 없어요. 빠질 게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그냥 y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190번. 참 어이가 없게 걔는 간단한 문제에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네. 요거는 딱 봐도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느낌이 오죠? 식으로 풀면 간단해질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식이 알 수도 있어. 나도 뭐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난 빼기가 먼저 보이네. A교 B 합집합 A교 B요. 교집합 B 한 단계 한 단계 별마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A 교집합이 눈에 보이네요. 이걸로 묶는 거지. A교로 묶으면 B합 B요. 근데 B랑 B 여집합을 합하면은 전체 집합이 나와요. 그럼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이니까 결국 A가 나오고 A교 B여로 간단해집니다. 지금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위에 문제에서 식으로 볼 때 이것도 쉽지 않으셨네요. 그냥 합시다. 식으로 볼 때 식으로 먼저 접근해서 식이 간단해지는 게 보이면은 식으로 하고, 안 보이면 그림 가라. 근데 간단해지잖아, 묶이는 게 보이니까요. 그쵸? 결국 다 간단하게 해서 이 우변은 좌변이죠. 오른쪽 왼쪽 구별도 못하고. 너는 이런 선생한테 배우고 있는 거야. 좌변은 A교 B로 간단해져요. 그게 A래. 이러면 이제 그림 그려봐. 둘의 교집합이 A래요. 아까도 이거 나왔던 것 같아. 여기 원소가 없다. B가 A를 포함한다. A는 B 부분집합이다. 이거 관련된 걸 골라주면 되죠. 답은 2번이겠네요. A가 B에 포함된다. 넘어갑시다. 유형 13번이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192. 190. 그러네요.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0까지 원소가 100개가 있네. 원소 개수 문제가 나오는 건가? A는 K의 배수. AK는 X는 K의 배수.
근데 A3와 A4와 A6가 있네요. 자, 4랑 6의 배수의 집합을 합집합하면은 뭔가 좀 두루뭉실한 애들이 나와요. 4도 포함되고 6도 포함되고 8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뭐 또 쉽지 않으셨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아 추워, 그치? 에어컨 튼지 좀 됐다. 한 30분 튼 것 같아요. 분배 법칙을 통해서 풉니다. 교집합을 하면 편해요. 왜냐면 어떤 배수들이 겹친데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겹치는 거는 공배수라 그러겠죠. 12의 배수가 됩니다. 그리고 3의 배수랑 여기 6인데 4라고 썼네. 3의 배수랑 6의 배수가 겹치는 거면은 3의 배수 6의 배수인 거지. 겹치는 거니까 적은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둘이 합친데 그러면 합칠 때는 6의 배수와는 12가 다 들어가 있어요. A6라고 하면 돼요. 넘어갑시다. 아 졸려. 마지막 장인가? 아 유형 19까지 있네. 괜히 했네.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196. 오늘 아침 이것만 하다 끝나네. 그냥 하루가. 컴퓨터를 좀 일찍 켰는데 요새 컴퓨터가 좀 똥컴이라 뭐 업데이트 하는데 뭐 1시간 잡아먹은 것 같고. 윈도우 업데이트 자, 2차 부등식은 당연히 풀 줄 안다는 가정하에 들어갈게요. 문제 읽고 오세요. 이해하고 시작하세요. 재생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복습을 해줄게.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미분에서 이미 함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어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원래 방부등식은 다 함수로 풀 수 있어. 함수라는 건 그래프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얘를 2차 함수로 보고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4를 지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림이에요. y는 x 빼기 4, x 플러스 1. 그럼 이 부등식을 y로 표현하자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골라달라 이거야. y좌표가 x축 밑에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죠. 여기. 그러니까 집합 a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등호도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가 됩니다. 집합 b도 2차 방정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둘을 겹치는 건 2랑 4래. 둘이 겹치는 건 2랑 4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겹쳤다는 얘기죠. 둘을 합하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간대.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쭉 가서 떨어지는 이곳이 5란 얘기예요. 즉, 뭐 2에서 5까지 범위가 얘한테서 나온 거지. x 빼기 2, x 빼기 5. 이걸로 pq를 찾으면 p는 마이너스 7이고 q는 10이 나오겠죠. 넘어갑시다. 자, 유형 15번 199. 10초 쉬고 문제 이해하고 오세요. 자, 199번 문제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서 이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 수학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좋아하지 않는데 귀찮아하고 막 더 선생님은 딱 스타일이 그거잖아. 깊게 파고들지 않는다. 적당히만 파고들어서 적당한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거를 풀어낸다 이거잖아. 그쵸? 자, 이건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해요. A 빼기 B는 A 거 중에 B가 아닌 거, B 빼기 A는 B 거 중에 A가 아닌 거.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문제 풀기가 좀 편해요. 1번 U 땡 A 여집합이래. 아니 A래. 전체 집합과 A의 합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을 찾아요. 빼요.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은 A예요. 전체에서 A가 아닌 걸 뺐다면 A의 여집합이 나오겠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1번 맞는 거고요. 나 이거 시간 내에 다 녹화 못 할 것 같은데 좀 빨리 할게요. 공집합과
A래요. 여기다 넣어봐. 공집합과 A의 합집합이면은 A야. 공집합과 A의 교집합이면 공집합이야. 둘이 빼래. 그럼 A 그대로죠. 2번도 틀렸죠. 3번 AA 잖아. 장난하나? AA 합집합은 A고요. AA 교집합은 A예요. 그치? 둘이 빼면 공집합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풀이 다 보세요. 너네들 U랑 귀찮아서 그래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전체고 공집합과의 교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입니다. 둘이 빼면 전체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4번 맞지. 왜냐면 답은 3번이었으니까. A, B래. 이건 교환법칙을 쓴 거야. 이 연산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는가, 좌우를 바꿨을 때 성립하는가. 내가 여기 A, B를 B로 바꾼다고 색칠된 모양이 다르게 나오겠니? 똑같죠? 넘어갑시다. 자, 202번 원소의 개수 문제입니다. 쭉쭉 이거 공식 내가 딱 2개 써놓고 바로 풀게요. 그냥 합집합 2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교집합 하나 빼주는 거고요. 집합 3개일 때 식이 복잡하지만 패턴이 있어서 쉽게들 외우실 거라 그랬죠. 문제들을 파악하고 오세요.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게 좀 영상이 30분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 문제 7시 36분에 찍기 시작했는 36분이 아닌데 7시 7분에 찍기 시작했는데 영상 40분이 넘어가는 것 같아. 너무 길어진다. 빨리 할게요. 자, 202번 전체는 30개의 원소가 있고요. A는 20개, B는 15개. A교 B, A여 B교 B여는 4개. 이럴 때 교집합이 몇 개냐라고 묻는 건데 이거 드모로만 씁시다.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는 거야.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거지. 전체가 30개인데 A, B 합집합이 아닌 게 4개래. 그러면 A, B 합집합을 준 거예요. 26개라고. 근데 이 합집합은 A 거랑 B 거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교집합이 몇 개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음 몇 개야? 9개 빼면 되겠네. 9죠, 9. 넘어갑시다. 207번 알아서 10초 쉬고 문제 파악하고, 10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바로 갈게요. 나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번 강의는 잡담도 덜 한 것 같은데.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거 문제 재밌어요.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두 부분집합이라 그랬어. X랑 Y를 합친 합집합은 최대 원소는 20개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전체가 원소가 20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X랑 Y가 둘이 나눠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아봐야 20개 넘어갈 수가 없죠. 전체가 20개니까 원소가. 이해되죠? 근데 최소는 둘을 합했을 때, 그래,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합집합이 뭐라고, 이게? X랑 Y 더하고 교집합 뺀다 그랬지. 둘이 더하면 이미 22예요. 거기서 교집합을 빼는데 그게 최대가 20이야. 그러니까 최소는 얼마는 빼줘야 돼? 2개는 빼줘야 돼. 최소값이 2예요. 2. 근데 요걸 못 찾아서 보통 틀려요. 여기 둘의 합집합의 최소는, 합집합의 최소라 그러면 보통 8 그래. 한 놈은 14명 있고 한 놈은 8명 있어. 예를 들면 어떤 반에 정원이 20명인 반에 뭐 축구 나간 애들 후보까지 뽑았는데 14명이야. 그리고 8명은 뭐가 있냐? 뭐 피구 나갈 애들을 후보까지 뽑아서 8명이야. 애들은 20명인데 축구 나간 애들 14명이고 피구 나간 애들 8명이야. 그러면 그게 최소 8명이 됩니까? 둘이 겹치는 게? 축구도 나가고 축구를 나가거나 피구를 나가는 애들이 최소 8명인가요? 뭐라도 나가는 애들 최소는 14명이죠. 축구를 나가는 애들 중 8명 뽑아서 피구 내보내도 뭔가 경기를 참여하는 애들은 14명이 되잖아. 최소라 그래서 작은 숫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큰 숫자를 골라주면 돼요. 얘들은 이 14명이 다 Y에 해당이 된다면은 14명 중에 8명이 다 Y에 해당된다면 14명은 겹쳐줘야 돼요. 원소가 합집합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22에서 얼마를 빼야 14가 나오니? 8 빼야 나오겠네요. 그쵸? 넘어갑시다.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이제 그냥 어디다 적어 놓으시든지 보시고요. 공식은 언급하지 않고 문제 풀게요.
이제 그냥 글로 길게 나온 거야. 이 두 문제 하면 끝이네. 오늘 살짝 위험하네. 아침 조금 오래 걸렸네. 전체 학급 학생이 40명이래. 앞에 나온 문제들처럼 표기를 해볼게요. A 은행의 통장 NA라고 합시다. 28명. B 은행의 통장 16명.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A 합 B가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는 애들 4명. 모두 갖고 있는 걸 골라라. 이거 유형 뭐랑 똑같은 거야? 이 두 번째 앞에 유형 16이랑 유형 16의 200여변이랑 똑같은 조건을 말로 준 거예요. 합집합은 36명이란 얘기야. 그쵸? 근데 이게 28에다가 16을 더하고 교집합 뺀 거예요. 그쵸? 얼마 빼야 돼? 16이 있으니까 20만 더하면 되네. 8명이 2개의 통장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이 되겠죠. 자, 213번 마지막 문제. 빠르게 하고 싶지만 원소가 3개일걸요? 반지, 목걸이. 아니네, 원소 2개밖에 없네. 자, 전체 학급 인원 35명. 반지를 착용한 학생 12명, 목걸이를 착용한 학생 18명. 요즘 이런 거 학교에서 착용되나?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귀금속류를 못 착용하게 했죠.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은 학생 A를 착용하거나 B를 착용한 게 아닌 애들의 범위를 묻고 있는 것 같아. 최대 추수를. 그치? 근데 요거는 합집합의 범위를 알면 된다 그랬어요. 합집합. 왜냐면 저거랑 똑같은 게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면 얘가 나와. 즉 얘가 몇 명인지만 알면 돼요. 반지와 목걸이, 반지 또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애들은 최대 둘이 더하면 얼마야? 30명이야. 이 인원수를 넘습니까? 안 넘어요. 35명을 넘지 않아. 아까 축구 피구 얘기 들면서 했던 거는 전 정원이 20명인데 축구 나가는 애 14명, 피구 나가는 애 8명, 경기를 나가는 애가 22명이야. 정원이 20명인데 그러면은 최대는 20명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축구 나가는 애 12명, 피구 나가는 애 18명이라고 반지 목걸이 얘기했지. 반지 12명, 목걸이 18명이라고 하면은 다 합쳐봐야 30명이니까 정원을 넘지 않아.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 합집합의 최대는 30이라 그랬죠. 요거는 쉽게 찾아요. 요게 안 나온다 그랬죠. 요게 뭐라 그랬어? 둘이 합했을 때 가장 적은 거는 큰 숫자라. 큰 숫자. 18명. 반지가 목걸이냐? 목걸이 18명 하고 있는 애들 중에 12명이 다 반지까지 하고 있는 거야. 최소 18이라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건 전체에서 이걸 빼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게 클려면, 요 값이 클려면은 합집합이 작으면 돼요. 35에서 조금만 빼면 된단 말이에요. 35 빼기 18이 최대입니다. 17. 근데 이 전체의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많이 빼야 되겠죠. 35에서 30명을 다 빼면은 반지도 목걸이도 착용하지 않고 있는 애들은 5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이후에도 내가 지금 일단 확통이랑 같이 할까도 고민 중이긴 한데 오늘 하루 고민 좀 해보고 어떤 강의를 먼저 올릴지. 강의 한 3개 정도는 올리고 우리가 토요일날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일단 자네들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과 동시에 내가 톡을 보내면은 바로바로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푸세요. 알았죠? 2번 최소 3번은 풀어와. 풀 수 있는 것들은. 풀 수 없는 거 없다고 느끼는 것도 풀 수 있는 거 한 2번. 자꾸 매번 다시 복습을 할 때, 전범위를 다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요. 알았지?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수고 많으셨습니다.